안녕하세요. 우박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무지하게 춥네요. 제가 아프고 난 다음부터 추위를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11월 달까지도 베란다 문 열어놓고 자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체질이 바뀌었나 봐요. 아파요. 막 추워요. 그러니까 아픈 거보다 추워요. 추우면은 뭘 하기가 싫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그러는 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런 때는 집에 가능하면 있거나 그러실 만한 형편이 안 되신다면 몸 관리를 갖다가 충분히 덥더라도 좀 옷을 이렇게 껴입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뭐 내복도 입는 게 좋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구독하는 여행 유튜버 중에 어떤 분이 되게 아프셨더라고요, 보니까. 아픈 사람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제가 아파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3대 병원에 가면 안병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이, 안병동, 그 큰 병동에 젊은 사람이, 20, 30대, 30%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얘기하는 걸 좀 들었거든요. 무지하게 많대요. 근데 해외여행을,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유튜버들은 나가가지고 막 한 달씩 있다 오잖아요. 한 달, 뭐 두 달. 어떤 분들은 뭐 2년 동안 돌아다녔다. 그게,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지 않으면 몸에서 병이 나요. 정말로. 그만큼 여행이 힘든 거거든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가 그 해외여행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가시면은 이제 해외여행을 가시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그런 것 중에, 저도 실제로 뭐 40대 후반까지도 뭐 이렇게 아픈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음,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질병에 관한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행자보험은 반드시 들고 나가셔야 돼요. 여행자보험 안 들고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뭐 장기간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한번 그러면 외국에서는 두 가지예요. 병을 고칠 수 없거나, 고칠 수 있는데 비용이 무지무지하게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자 보면 반드시 들고 나가셔야 나중에라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행자 보면 무조건 들고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여행지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아셔서 가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안 갈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더러워요, 동네가. 특히나
뭐 빨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기를 씻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도대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인도 같은 곳은 아주 학을 띱니다. 손을 절레절레 손사래를 치는 형편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인도가 뭐 인도에 대해서 또 꽂히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전혀 안 꽂혀요. 저 한 번 갔다 아주 학을 떼가지고 그 뒤로 갈 생각도 안 나고 누가 가라 그래도 거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일단 너무 더러워요. 진짜 이게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카레가루인지 똥가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방에 똥천지고 뭐 그냥 뭐 해변에서 바지 까내리고 똥 싸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도대체 그 뭐 카페를 가도 그렇고 그 식기에 보면 이렇게 막 손잡이 있는 데는 씻지 어떻게 씻는지 노란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그 노르웨이에 가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노르웨이 그러면 청정 지역이잖아요. 노르웨이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특히나 건강한 사람은 좀 그나마 좀 나은데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인도 가면 물갈이를 합니다. 거의 물갈이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게 병균이나 세균도 더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질, 특히 석회질 같은 거 많은 거 물을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갈이를 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은 그래서 나가시면 반드시 생수를 사 드시는 게 맞아요. 뭐 물값 그거 좀 아낀다고 호텔에 물은 깨끗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금을 받아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시는데 그랬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 있는 물건도 잘 쓰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것만 쓰는 거지 뭐 거기 있는 커피포트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뭐 여성들하고 싸우자고 폄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만 깨끗하자고 커피포트에다가 속옷을 삶아서 그거 빨아가지고 입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괴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그거 검사했더니 그 커피포트에서 채모 이런 거 발견되고 이러는 거. 채모가 거기서 왜 발견돼요? 팬티를 갖다가 거기다 삶았으니까 채모가 발견이 되죠. 남자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 좀 더러워서 안 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삶는다는 얘기는 자기 속옷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고. 아주 극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 손님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국뽕은 없습니다.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요 근래에 와서 한 10년 내로 한국이 굉장히 많이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잘 없지만 그전에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죠, 당연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컨시어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내려와 버려요. 내려왔더니 CCTV를 보여줘요.
복도는 CCTV가 있거든요. 방에는 없어도. 그리고 봤더니, 아니, 세상에 그 카페트가 깔려있는 복도 쪽에다가, 오줌 싸는 거예요. 우리 손님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저보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있어봐라. 잠깐만. 그 제가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문 두들겨갖고, 어?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처음에 딱 잡아 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시면 저랑 같이 밑에 내려가 보시겠어요? CCTV 찍힌 게 있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시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당하고 다녔어요. 제가 거기 컨시어지에다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이코 아니에요, 사이코. 어? 바로 문 앞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다가 소변 보면 되는데, 왜 복도에다가 소변을 봐요? 미친 거죠, 미친 거. 또라이, 또라이. 예? 손님 저 안 믿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못하지만,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게 비단, 요즘에 아주 그냥, 지탄받는 중국인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그랬어요.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중국 가는 배, 우리나라에서 군산에서 출발하는 석도페리라고 있었는데 그걸 6개월 동안 그냥 매 주마다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거 타면은 군산 전주 이런 쪽에서 손님들 많이 오셨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걷다다가 짱깨들 또 그런 짓 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너무 발언이 센 거 아니냐. 센 거 맞아요. 센 거 맞는데 센 만큼 저도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입었어요. 그때. 과연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10년, 20년 전에 미국 여행 가면 어땠는지 아세요?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7, 8년 전에 유럽을 갈 때도 벌써 7, 8년이나 됐어요. 7, 8년, 5년 전까지. 이게 가가지고 물을 사 먹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네들은. 음식점에서 왜 물을 안 주냐고. 아니, 물을 내가 안 줍니까? 걔네들은 다 사 먹어요. 메뉴에도 있어요. 워터라고. 그런 거를 사 드셔야지 제가 일일이 어떻게 사드립니까? 응? 한 병에 4유로씩 하는데, 그거를 40명 거를 한번 몇 끼마다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파산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막 성질내요, 손님들은. 왜 물도 안 주냐고. 하도 뭐라 그래서 한두 번 해줬더니 당연히 그다음부터 해주는 걸로 알고, 인솔자 이러면서 왜 물을 안 주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사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할 도리 다 해드렸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지금 해드린 거고, 어? 물은 당연히 사 드셔야 되는 건데, 그 고지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질병에 관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일이 다 예방접종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유행하는 거, 그러니까 진드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모기, 이런 걸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병들, 뭐 뇌염부터 시작해서 뭐 알러지 반응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처할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인솔자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 고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지를 하고 있고, 그래도 본인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처음에 나가시기 전에 일단 본인이 먹는 약 이거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하고 상의도 하셔야 돼요. 기후에 따라서 인슐린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행 가기 전에 의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물으실 때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건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드시는 약 반드시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 그 다음에 지사제, 그 다음에 진통제, 요거는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거기 가서 사지? 못 사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못 산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알러지약 같은 거는 프리스크립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으면 팔질 않아요. 얘기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잘할 정도면 약국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같은 사람 말고는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특히나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제가 현지에서 출장을 가기 전에 큐시트를 받으면 거기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대로 안 가면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약국 찾으러 가가지고 뭐 안 된다는 거, 그 사정 해가지고 약을 갖다가 얻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본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한 3, 40명이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버스 안에서. 그러면은 그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솔자가 어떻게 하냐면 현지 여행사를 불러가지고 손님하고 다 같이 불러요. 그래갖고 딱 얘기를 해요. 손님들은 여기서 여행을 일단 멈추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처치가 끝나고 대비가 된 다음에 합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거나, 아니면은
귀국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까지 간다면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귀국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외여행과 건강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이 책을 가끔 한 번씩 봐요. 그건 저는 새록새록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느 지역을 가면은 뭘 조심해야 되고, 아프리카 지역을 가면 뭐 황열병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의사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꼭, 꼭, 반드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지만, 여행자 보험을 꼭 들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인을 위한 구급상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물, 소독약, 붕대 연고, 진통제, 그 다음에 소화불량 치료제, 모기 건조할 때 사용하는 트로키제, 방충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크림, 항히스타민제. 이건 알러지에 관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멀미 예방약, 지사제, 수분 보충용 소금, 변비약, 무좀약, 칸디다 질염 치료제. 여성분들은 이게 특히나 동남아 쪽을 가시면 이거 걸릴 염려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서는 항말라리아제, 그 다음에 복용하시는 약, 그 다음에 그 밖에 물품으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그냥 읽어 드릴게요. 체온계, 핀셋, 가위, 기마개, 일광 차단제, 입술 연고, 콘택트 렌즈용 용액, 여분의 안경이나 처방전, 물을 정제하는 알약, 소독된 바늘과 주사기 세트, 콘돔, 탐폰. 이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래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귀마개, 그 다음에 선블럭 있죠, 일광 차단제, 그 다음에 립밤, 입술 연고, 그 다음에 뭐 컨택트 렌즈 착용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그렇고, 안경은 한 개만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두 개를 꼭 갖고 가세요. 하나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콘돔하고 탐폰, 요거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시면 좋은 게, 내가 갖고 있는 병을 갖다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어떤 종이에다가 쓰세요. 영어로. 그래서 의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액체를 이제 기내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주사기 같은 경우에 갖고 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당이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쇼크가 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갖고 탈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항공사 직원이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탑승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여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건 눈치 봐서 잘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공황장애가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황장애가 좀 있어요. 특히나 비행기에서 이 13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잠을 못 자요. 특히 귀국할 때는 막 온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괴로우니까, 증상이 좀 나온다 싶을 때는 막 질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먹으면 몸이 좀 편해요.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꼭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키셔야 될 게, 일반적인 곳을 가는 거는 특히나 이제 피부에 가는 거, 선블락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거, 그런 거 하고 항히스타민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가져갔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오셔도 그건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모시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생제까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저 뭐 대비가 되니까. 자, 그거 이외에도 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편.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예. 여행의 그 안전, 질병, 건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특히 사고라는 게 다른 게 사고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약간의 싱크홀 같은 거 있잖아요. 홀 같은 거에 발이 이렇게 툭 들어가가지고 발만 접질려도 사고예요. 못 움직여요. 못 걸어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발이 접질리면.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뭐 붕대를 구하고, 압박 붕대를 구하고, 거기다가 맨솔에다 이라도 발라야, 파스라도 하나 발라야지 좀 시원하고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을 텐데, 그리고 진통제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에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음, 그러면은 문제가 많아지죠. 여행의 질이 훅 떨어져요. 훅 떨어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셔도, 위급 상황이 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행자 보험 반드시 들고 가라는 거. 여행자 보험 안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패키지는 무조건 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히 그 개별 여행 가시는 분들, 여행자 보험 안 들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특히나 장기간 여행 가시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들으셔야 되는데, 여행자 보험을 안 들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 자기 건강을 이제 과신하는 거죠. 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 1편은 요걸로 마칠게요. 제가 2편도 간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박계였습니다.